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에서 건축사마다 설계의 내용이 다른 이유 또는 건축주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상담 또는 공사 감리를 하다보면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도면 또는 기본계획 도면인 가설계 도면 등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그런 설계 내용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한 설계자도 당연히 나름대로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설계를 하긴 했겠지만, 때로는 그런 설계 도면으로 건축을 한다면 특히 사업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용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선배 건축사가 푸념으로 한 건축주가 불쌍하다라는 말이 생각나던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건축주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건축은 다른 어느 일보다도 엄청난 자금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특히 설계는 공사나 건물의 사용 등 건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같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한 사업인데, 만약 잘못되거나 생각이 부족한 설계대로 건축을 한다면 땅과 건물의 가치 그리고 건물의 사용상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싸고 귀한 땅을 생각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까지 해야 하는 건축주를 생각해보면 더욱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런 설계를 하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때로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뒤돌아봐도 알 수가 있지만, 특히 공사 견적을 위해 또는 공사 감리를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설계한 도면을 보거나 건축주들이 들고 다니는 소위 가설계라는 도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건축된 건축물들을 볼 때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나 건축이 주관적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설계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데는 어떤 의도나 또는 건축주에 특별히 요구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뒤집어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건축을 한다는 것은 구두나 옷을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고, 또 건축이란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요즘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물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 도면과 그동안 몇 사람들의 건축주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저희가 계획한 설계 도면과 다른 곳에서 했다는 도면을 보여주며 왜 이렇게 설계 내용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느낀 것인데, 정말 그런 도면들을 보며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 같은 조건으로 계획한 것인데 설계자마다 주차장 계획을 비롯한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평면이 제각각 다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상가주택과 같은 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대수 확보 등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안이하게 계획한 나머지 사업성과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지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너무나 편하고 쉽게만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닌지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워서 설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나치게 법과 지침 등의 문구 하나하나를 부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만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신도시 등의 경우에서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구단위 지침의 용어만을 그대로 적용해서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붕 부분의 가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허가권자의 지나치고 억지스러운 판단으로 그 지역의 도시 미관에 심대한 영향을 준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건축주를 대신해서 설계를 해주는 설계자와 건축 관련 법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더 건축주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의 명제 가운데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되어진 것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단순하게는 불편하게 설계된 건물에 사는 사람은 불편하게, 또 편리하게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비단 건물의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도시 미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기능과 아름다움 등의 확연히 달라지고, 심한 경우에는 공사비나 건물의 품질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허가나 건축관련법, 규정 등을 집행하는 국가나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그 나라의 건축과 도시 미관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유럽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조권이나 대지안의 공지 등의 불합리한 건축관련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금과 옥조처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건축이나 도시 미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은 것들인데, 유럽 등의 경우에는 건물 사이의 간격이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조권 적용을 받아서 계단식형 건물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나 도시 미관은 기이한 현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로 경관은 건축물마다 떨어져 있어서 대지 활용면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거리의 통일감도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주와 사회의 인식 변화에 관한 것으로, 좋은 건축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설계자나 시공자,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즉, 건축이나 도시 미관을 바라보는 건물의 주인이고 발주자인 건축주와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어떤 의미로는 이런 분들의 결단과 노력이 더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발주자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설계자 등 건축 전문가의 작품이나 제안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은 그러한 건축을 설계하고 공사를 한 건축 전문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바로 그러한 작품을 수용해 준 건축주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작품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주와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설계자를 비롯한 건축 전문가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료로 가설계를 하려고만 한다거나, 설계 용역비나 공사 기간 등을 전략하려 하거나, 사업성과 경제성 등만을 고려하다 보니 성의 없는 가설계 도면이나 설계 등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또 거기다 국가나 공무원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과 규정 등을 만들어 옥죄려고만 한다면 아마도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건축과 도시 미관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는 거창한 사업으로 비용 절감과 사업성 등이 중요하고, 또 건축이란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요소다 보니 국가나 공무원 등이 일정 부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적당한 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와 건축 전문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건축은 주관적이면서도 다양성이 큰데 이는 건축주나 설계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며, 또한 설계란 같은 대지와 같은 조건이라도 주차계획, 배치나 평면, 그리고 인면계획 등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설계자마다 능력이나 건축에 대한 철학,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계는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 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 많은 규정 등이 있고,
또 지역마다 조례와 지침 등도 많아서 아무리 건축사라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고 있고 또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다는 저도 너무나 많은 법과 지역마다 다른 지침 등 때문에 간혹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설계자를 비롯한 건축 전문가는 꼼꼼함과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건축주와 전문가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가설계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가설계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 등 약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자는 최선을 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건축주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도나 요구사항 등을 모두 다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해서야 최선의 설계를 다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축주와 전문가는 서로 믿고 이해하며 최상의 설계와 건축을 하는 데 노력하고 또 모든 점에서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이고 공사도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므로 여유로운 시간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건축주에게도 좋고 전문가들에게도 최상의 작품을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가설계 등 건축사마다 설계 내용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주가 불쌍하다, 두 번째 건축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자세, 또 세 번째로는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 또 네 번째로는 건축주와 사회의 인식 변화,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건축주와 건축 전문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주관성이 강하고 각자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건축은 관련된 법과 지침 등 규정이 너무나 많고 지역적으로도 제각각인데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건축사나 공무원 등에 따라 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건축은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법과 규정이 확연히 달라서 설계를 하는 데 많은 영향이 있고,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건물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그나마 보다 더 효율적인 설계와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인성과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 있는 건축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